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자,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한 번에 갈 거예요. 자, 여기 따라 우리가 봤을 때, 자, 첫 번째, 활용했니? 기본형이 여다야? 아니지. 아, 그러면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활용하지 않았고, 그럼 용언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뒤에 조사 붙었니? 조사 붙지 않았다. 그치? 조사도 붙지 않았어. 그럼 어디로 넘어가? 수식어로 넘어가. 그럴 때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용언이 있지? 따라서 이 녀석은 부사고요. 나중에 우리는 멋있게 지시부사 이렇게 배우게 될 거야. 지시부사를 먼저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먼저 큰 범주인 부사를 떠올리고 그 밑에 이제 하위 개념을 판별하시는 거예요. 자, 얘 한번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다가 아니에요. 따라서 활용하지 않았고요. 뒤에 조사 붙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붙었네. 자, 그럼 어디서 멈춰요? 체언에서 멈춰줘야죠. 자, 체언의 종류는 명사, 대명사, 수사. 자, 거기에서 이 녀석은 대명사가 되고요. 우린 나중에 지시대명사라고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때 그러면 이 둘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지? 조사 결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조사를 결합했는데 위에는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즉 품사에 우리가 판별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적어주는 요 정도 안에서만 나온다. 자, 그 사람, 자, 그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사도 붙지 않았네요. 조사도 붙지 않았어. 그럼 어디로 넘어가? 이제 수식어로 넘어가줘야지. 그럼 뒤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 됐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활용하지 않았고요. 자, 활용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자, 용언에서 패스하고 그 다음 체언으로 넘어갑니다. 체언 넘어갔더니 뒤에 조사 붙었다. 조사가 붙었어. 자, 그렇다면 이것은 체언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서 자, 이 녀석은 대명사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둘의 또 기준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저기 있는 자, 조사 결합이 자, 기준이 되겠지. 자, 얘는 아니고요. 앞으로 선생님의 문법 강의는 전부 다 저렇게 상대성으로 끌고 갑니다. 되겠지?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한번 보자. 자, 먼저 하다, 하고, 하니가 아니잖아요. 활용하지 않았죠.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용언 패스. 자, 그 다음에 뒤에 조사 붙었니? 조사 붙지 않았으니까 자, 조사도 조사 결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넘어가요? 수식어로 넘어가죠. 그럴 때는 뒤에 있는 것을 자,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라고 있으니까 자, 이 녀석은 바로 관형사가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 관형사 노래로 외울 거예요. 노래로 외울 겁니다. 되게 힙해요. 이렇게 외워서 아이들이 그 노래를 했더니 1분 30초 만에 다 외웠어요. 알겠지? 그거 할 겁니다. 꽤 쪽팔릴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자, 사람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다, 하고, 하니. 활용이 아니잖아요. 활용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용언에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체언. 자, 볼까? 조사가 붙었습니다. 그럼 조사가 붙었으니까 이 녀석은 체언인 거고, 자, 그때의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서 이 녀석은 수사가 될 겁니다. 됐지? 마찬가지로 관형사와 그 다음에 체언의 기준, 바로 조사 결합이 될 거예요. 조사 결합, 조사 결합, 조사 결합.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한번 판별해 봅시다. 자, 기본형이 예쁘다에서 예쁘 플러스 니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쁘고 예쁘니 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활용을 했어요. 얘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용언에서 멈춰야죠. 그럼 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 이때 니은다, 는다를 붙여주는 거죠. 니은다, 는다 이렇게 붙여줬더니 예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이 녀석은 바로 형용사가 될 거예요. 자, 세 가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다, 세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뒤에 어미 자체가 없으니까, 그치? 그렇다고 4 플러스 2도 아니에요. 사다, 사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용언 패스. 자, 그 다음에 뒤에 조사도 붙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요? 수식어로 가요. 그래서 뒤에 거 판별하시면 되겠죠? 뒤에 우리가 체언이 있으니까 자, 이 녀석은 관형사가 될 겁니다. 세강. 자, 빠르게 가자, 빨리 가자. 자, 빠르게 가자 한번 볼게요. 자, 활용했니? 자, 빠르다, 빠르고, 빠르니. 그렇지, 활용했다, 그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활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용언에서 멈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언에서 우리가 자, 판별 과정은 자, 니은다, 는다. 자, 이걸 붙였더니 빠른다. 와, 되게 빠른다. 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될 겁니다. 자, 밑에 빨리 가자 한번 볼게요. 기본형이 빨다예요. 너무 웃기지 않니? 빨다, 빨고, 빨니. 자,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용언에서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판별하셔야지. 조사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식어로 넘어가고요. 자, 뒤에 있는 거 우리가 판별하면 되겠지? 용언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바로 부사가 될 겁니다. 이때 재밌는 거 하나 보자. 부사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은 보조사가 머릿속에 없어도 괜찮아요. 도 혹은 만 이런 게 우리가 붙을 수 있지. 이게 많이 낫겠다. 빨리만 가자. 됐지? 말 되죠? 새만 가방.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보조사도 붙을 수 있구나. 자, 믿고 갑니다. 자, 볼게요. 믿다, 믿고, 믿니. 활용합니다. 자, 활용하면 용언에서 멈춰줘야 되고요. 그러면 용언 중에서 우리가 판별합시다. 니은다, 는다를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다, 는다를 붙였더니 믿는다. 말이 되네요.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 녀석을 자, 성질과 상태일 거야. 즉 움직임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해서 이것을 대부분 아이들이 다 형용사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도 중요한데 개념만 너무 믿고 가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래서 선생님의 문법 스타일이 이제 딱 눈치챘을 거예요. 이 양반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지워도 돼? 좋아요. 너무 자세히는 안 갈 거고요. 툭툭툭 쳐서 빨리 문법을 가능하면 이번 방학 때 끝냈습니다. 질질 끌면 다른 것도 못 나가서. 자, 그러면 자 3페이지 거기 한번 볼게요. 가 개념의 품사. 자, 말의 종류. 단어들을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 분류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기능에서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몸통의 기능, 그 다음에 서술의 기능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동기언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밑에 우리가 형태. 자, 가변어, 불변어라고 있는데 가변어만 위주로 주세요. 가변어라는 것은 자, 형태가 변한다. 그럼 오른쪽에 딱 두 글자 적어볼까? 뭐라고 적을까? 활용. 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가변, 형태가 변하다. 이 가변, 불변 좀 익숙하지? 선생님 문학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어. 그치? 자, 형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당연히 활용을 하는 거고요. 서술격 조사도 활용이라는 것을 해요. 저기 밑에서 살펴볼게. 자, 밑으로 우리가 쭉 내려가셔서 종류라고 있을 거예요. 종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다 필요 없고요. 종류는 암기하시라. 알겠지? 종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고,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 수식언에는 관형사, 부사, 자, 독립언에는 감탄사. 옛날에는 사실 애기들 데리고 이런 거 했거든. 관형사, 부사를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 그 다음에 부사는 용언을 수식해. 그래서
막 체육관 뿌용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못하겠어요. 그냥 허리가 꽤 유연해야 되거든요. 체육관 뿌용 하게 되면 이제 문두둑 소리가 자, 서술어를 만드는 조사 이다 했습니다. 자, 조사예요. 그런데 용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조사인데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문장에서 이고, 이니, 이면, 이지, 이어서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이다는 꽤 중요합니다. 이것이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문장의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입니까? 그러면 의문형. 그치? 뭐 이어라. 그럼 뭐 명령형, 뭐 감탄형 이렇게 나오니까. 자, 한 장 넘겨요. 자,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체험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냥 대머리 박명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툭툭 치고 나가는데 안 돼 있는 거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오른쪽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활용 X라고 쓰시면 돼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활용 X. 자, 관용어에 꾸밈을 받는다. 그래서 오른쪽에 새 책, 아름다운 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 관형사니까 관용어고요. 아름다운 꽃에서 아름다운도 관형어입니다. 칠판 잠깐 보자. 관용어가 나오면 꼭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우리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저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관용어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관용어를 이해해야만이, 이해해야 뒤에 의존 명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자, 품사. 자, 품사라는 것은 놀랍게도 사로 끝납니다. 자, 문장 성분은 더욱더 놀랍게도 어로 끝나요. 이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문장 성분이 뭐야? 그러면 명사?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고 품사는 사로 끝납니다. 자, 이 녀석은 본질이에요.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우리가 접사를 배우게 되거든요. 접사는 접품사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불변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자,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기능과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변합니다. 가변이에요. 그럼 성질이 변합니다. 왜 변하냐면 어디에서? 그렇지. 문장 안에서 기능 역할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 그리고 문장 성분은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이 덩어리를 우리는 뭐냐면 어절이라고 하는데, 자, 어절 단위와 거의일치. 자, 살펴볼 거예요. 특히 자, 요 말이 뭐지? 라고 이따가 판단을 한번 내려봅시다. 자, 먼저 예를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예로서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설명해 드리고 이 부분을 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관용어로 갈게요. 선생님은 최룡선이에요. 최룡선은 자, 불변이고 본질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최룡선이고 학원에서도 최룡선, 거리에 나가도 최룡선, 그 다음에 집에 가도 최룡선이에요. 그치? 이거는 품사예요. 변하지 않는 불변. 자, 그런데 내가 학원에 옵니다. 품사는 최룡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능 역할은 선생이에요. 그치? 이 학원이라는 자, 문장 안에서의 성분, 기능 역할은 바로 선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장 성분이에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자, 품사는 최룡선 그대로예요. 그런데 기능 역할이 달라지죠? 바로 뭐죠? 고니의 하인이에요. 고니 압입니다. 됐지? 그게 바로 자, 문장에서의 기능 역할이 압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면 최룡선, 품사는 변하지 않는데 밖에서는 굉장히 관능적이고 큐티하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훈남의 기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이게 바로 문장 성분인 거예요. 됐죠? 자신감 뿜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지?
자, 그렇다면 얘를 한번 얘기해 볼까? 어절단위와 거의일치.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예쁜 사람. 예쁜 사람은 자, 이렇게 우리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되게 쉬워요. 자, 사람은 자, 주어가 될 거고요. 자, 어떤 사람, 예쁜 사람은 얘를 한정, 수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녀석은 우리는 자, 관형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품사는 형용사.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의 역할은 꾸미는 역할이기 때문에 관형어. 이해가죠? 자, 그러면 얘는 주어라고 하지만 나눠지죠. 사람은 명사, 얘는 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절 단위와 거리일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예쁜 사람은 목적어는 뺄게요. 할 수 있다. 문장이 쓰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데. 자,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그냥 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관형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용언의 관형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관형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뭐예요? 그렇지. 서술어. 그래서 자, 어절 단위. 하나, 둘, 셋. 3어절인데도 불구하고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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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아, 예전에 선생님이 요거 강의할 때 덩어리라고 강의했는데 어떤 여학생이 눈물을 흘린 거야. 수업시간에. 그래서 선생님 좀 화장실 갔다 오게. 그러고 막 나간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걔를 놀린 거야. 덩어리로. 그러니까 약간의 좀 이렇게 살이 좀 쪄 있는 친구였는데 덩어리가 놀려서 내가 덩어리 하니까 그 예전에 그 놀렸던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래서 그 뒤로 많은 사람이 있는 강의에서는 덩어리란 얘기 안 합니다. 선생님. 삼촌 좋다. 지금이니까. 자, 그렇지. 귀여움 덩어리. 자,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관형어 때문에 왔으니까 관형어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치고 가자. 자, 얘를 이해하셔야 의존 명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먼저 적어놓고 갈까요? 자, 관형어는 우선 기본적으로 체언을 수식한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수식하고 똑같은 말을 나중에 우리 한정이라고 배울 거예요. 자, 먼저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용언의 관형사용이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관형격 조사가 붙었을 때, 자, 관형어로 하고요. 네 번째는 체언 자체도 우리가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특히 1번과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가보죠. 자, 관형사의 대표적인 예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세 가방이에요. 자, 얘는 관형사고 얘는 명사거든요. 자, 머릿속에 잡아줘야 돼요. 모든 품사는 띄었어요. 모든 품사는 띄었습니다. 뭐 빼고? 조사 빼고. 이걸 머릿속에 있어야 돼. 모든 품사는 띄었어. 자, 아침 시간이니까 목이 메이는구나. 자, 관형사, 자, 명사입니다. 이거 관형사 나중에 우리가 외울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예요. 자, 용언의 관형사형, 요거 약간 통과하고 밑에 거 가벼운 거 먼저 볼게요. 자, 체험 플러스 뭐뭐의. 자, 그래서 이런 거겠죠? 고향, 의, 하늘. 자, 그렇다면, 자, 고향이 체형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관형격 조사 의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할 겁니다. 알겠지? 관형격 조사 의. 관형격 조사는 얘밖에 없어요. 선생님, 관형격 조사가 뭐예요? 관형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예요. 그래서 얘가 붙는 순간 관형어의 자격을 줬기 때문에 덩어리로 우리는 관형어라고 배울 겁니다. 체형 하나도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고향 띄고 하늘.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생략된 느낌이야? 얘가 생략된 느낌이죠. 그래서 똑같은 체형, 명사 때 띄었었다면 얘는 관형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뭉뚱그려서 하나로 봐도 된다. 그치? 자, 이제 이 녀석이에요. 용언의 관형사형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전성어미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끌지 않을 거예요. 그냥 후려쳐서 형태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형태만 설명해 줄게. 자, 용언의 어간에 플러스 니은이나 리을 혹은 는이 붙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은, 리을 이렇게만 우리가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나머지 것들 따라오실 거예요. 그죠? 관념 속에서 이렇게 붙으면 이건 무조건 관용어가 됩니다. 품사는 용언이에요. 기능이 관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꾸미는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형태만 이렇게 얘기해서 형태만 나중에 저기 용언 전성어미에서 아주 자세히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로 가자. 예쁘다 할게요. 활용을 했습니다. 예쁘고 예쁘니 예쁘다. 그러니까 예쁘가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 요 정도 알고 있죠? 여기에 니은이 붙은 거예요. 이 녀석이 어간이 될 거고요. 자, 얘가 어미가 될 거예요. 그 어미 종류 중에서 전성어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성어미 중에서도 그렇지, 관형사의 기능 역할을 하는, 자, 전성어미가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뻐 플러스 니은. 그렇지? 그러면 용언의 관형사형. 그냥 아직 몰라도 돼? 그럼 관형어가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알겠지? 지금은 이렇게만 관형어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관형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죠? 아름답다에 니은이 붙어서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이렇게만 이해해. 지금은 자, 밑에 조사와의 결합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지? 거기다 별표. 조사와의 결합의 별표. 우리는 아까 배웠죠? 조사결합, 체언. 이거 좀 설명해 줄게. 이 지워도 되니?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조사결합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용언과 체언의 기준은 조사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지, 활용이죠. 용언과 체언의 기준은 자, 활용이고요. 되고 안 됩니다. 체언과 수식언의 기준이 조사결합이라고 했고, 그래서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식어는 종류가 두 가지,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자,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요. 자, 부사는 용언을 수식한다고 했고, 둘의 기준은 보조사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일 제가 아까 조사결합 우리가 체크했듯이 체언이 뭐야?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활용하지 않고요, 조사결합해요. 그러면 퍼펙트예요. 자, 또 하나 갈게요. 관형사가 뭐니? 라고 누군가 묻게 되면 활용하지 않고요, 조사결합하지 않고요, 자, 체언을 수식해요. 보조사는 붙을 수 없어요. 그럼 완전 퍼펙트. 부사가 뭐야? 그럼 활용하지 않고요, 조사결합하지 않고요, 용언을 수식해요. 보조사는 붙을 수 있어요. 퍼펙트.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이 바로 이제 요거의 어떤 이 체언, 뭐 용언 이런 것들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다. 자, 밑에 의존명사입니다. 얘 별표 치세요. 의존명사는 관형어의 도움을 받아야만 문장의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했죠? 관형어의 도움을 받아야만 거기다 별표 하나 하세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관형어에 의존하는 명사.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관형어에 의존하는 명사. 이렇게. 이때 관형어에 의존하는 명사니까 얘는 반드시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필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관형어 의존 명사에 따라오는 관형어는, 자,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자. 모든 관형사. 방금 배웠듯이. 자,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어간 플러스 니은 리을. 됐습니까? 이렇게만 자, 잡고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밑에 별표 친 것들은 나중에 부사할 때 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명사입니다.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자, 나타내는 말. 그래서 밑에 이거 막 노래하잖아 애들. 혹시 들은 적 있어? 초딩들? 초딩들도 국어학원을 다니더라 진짜. 그래서 거기서 막 문법을 막 배우더라고. 초딩한테 문법.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애들 노래해요.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뭐 이렇게 애들이 부르던데 그래서 한참 봤어. 그래서 뭐 움직임은 동사 뭐 이렇게 하더라고. 애들이 외우더라고 쓸데없이. 애들 어디를 막 너무 귀여운 게 애들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음에 SNS 하니까 올라온 거야. 그것도 또 예쁘고 잘하고 싶어서 애기들이 나는 막 어찌나 귀엽든지. 아이고 참 애기들. 자, 보통명사 고유명사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밑에 유정무정이 중요해요. 유정무정 갑시다. 자, 거기 보시면 기준 한번 찾아볼래?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의 기준 한번 봐보세요. 거기 아마 유정명사는 활동성이라고 써있을 거고 무정명사는 활동성이 없어. 그러니까 기준은 우리가 활동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볼게요. 명사입니다. 자, 유정명사, 무정명사인데 자,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활동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안 보여요. 활동성에서 뭔가를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감정이라고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감정. 그러니까 얘는 감정이 있는 거고 감정이 없어. 그럼 되게 쉬워지는 거야. 자, 유정명사는 뭐죠? 감정이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사람 있겠죠? 그다음에 동물 있겠죠?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자, 무정명사는 그러면 뭐가 돼 있을까요? 사물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식물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적어볼래요? 그러니까 문법도 선생님이 이해한 바로만 가르쳐요. 규정이지만 중요한 건 판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사는 문법을 비슷하게 가르치더라고요. 다들. 근데 선생님은 되게 다르다고 얘기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요. 옛날에 너무 어려웠어서 나도 강사하면서 문법이 너무 어려운 거야. 진짜.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유정명사, 무정명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평가원에서 고전문법, 우리 나중에 고전문법 할 텐데 그때 유정, 무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개념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툭 던져줬어. 유정명사일 때는 이런 조사가 없고 무정명사일 때는 이런 조사가 와.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런 거 그냥 툭 치고 넘어가 버립니다.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럼 얘가 왜 중요할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람, 동물 뒤에는 조사가 부사격 조사가 애개가 와요. 근데 이 녀석에는 애가 와요. 야, 그러면 바꿔치기 너무 좋다. 식물 뒤에 애개를 딱 써놓고 맞니? 이렇게 던져버리면 아이들은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진달래, 애개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자, 요 조사 적어주세요. 조사가 중요해. 고전문법에서도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에 따라서 뒤에 있는 조사가 달라지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립 여부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자립성. 자, 이라고 이야기해서 자, 홀로 설 수 있으면 자립, 홀로 설 수 없으면 의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얘는 반드시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관형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관형어에 의존하는 명사 이렇게 잡아주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기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단독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문 뒤에 나올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의존 명사를 외워두면 되게 좀 편해. 어떻게 외워주냐면
자,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리듬을 좀 살려서 만큼 대로 분수게 이렇게 만큼 대로 분수게 아니면 대로만큼 분수게 이해가지. 어떻게든 요거를 외워주면 되게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의존명사가 하면 되게 애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만큼 대로 분수게. 자 보세요. 얘가 앞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대로만 앞으로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 만큼만 설명해 줄게. 자 먹을 만큼만 풀렴 이라고 이야기했어. 그치? 자 그랬더니 갑자기 딱 가려가지고 자 얘가 단독성이 있나 한번 봅시다. 아줌마 밥 얼마나 퍼야 돼요? 그때 아줌마가 의존명사가 딱 생각. 만큼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독성 없고요. 문두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뭐가 필요해? 그렇지. 관형어. 자 가자. 다시 한번 갈게. 관형하자. 자 요 먹고 먹니 요번에 어간 뒤에 플러스 그치 뭐가 왔어? 을 왔어. 아까 쌤은 자 니은과 리을 이렇게 말씀드렸지 그치? 그래서 먹다 뒤에 니은 리을 을 는 이렇게 와버리면 자 저것은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용어의 관형사예요. 아침이라 그래. 그래서 아침이라 그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죠? 그래서 반드시 자 여기 관형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이거만 금방 마무리 짓게 잡아주시자. 자, 그래서 만큼 대로 본수가.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의존명사 얘가 있어요. 이걸로 설명해 줄게.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눈에 보일 거야.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데. 그거 만큼 대로 본수가. 자, 의존명사에 사람을 기르는 것. 자, 것 의존명사입니다. 뒤에 조사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 명사고요. 기르다에 는 붙은 거 보이니? 그거 관형. 자 오른쪽 가면 본대로 자 대로 의존명사고요. 자 본 보다에 니은 붙은 거 보이지? 그치? 자 관형어 오른쪽에 갑니다.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수 의존명사고요. 앞에 하다에 리을 붙은 거 보이니? 그렇지? 관형어 밑으로 내려갑니다. 했을 뿐이다. 뒤에 조사 이다 붙었어요. 자 뿐 자 이 녀석은 의존명사인데 앞에 즉 했다에 을 붙은 거 보이지? 관형어. 자 사과 두 개 이 두는 뭐예요? 관형사입니다. 관형사예요. 그래서 개는 개, 켤레, 원 이들의 공통점 거기다가 자 적을게요. 단위성 의존명사 세 개. 그렇죠. 그러니까 몇 마리, 몇 그루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루 그다음에 뭐 마리 이런 것들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잠깐 쉬고요. 잠깐 쉬고 갈게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끝내야 돼요. 5페이지. 대명사까지 한 30분이면 끝날 거예요. 자, 잠깐 쉽니다.